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단순히 내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은 오랫동안 철학적인 논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 특히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개념이 점점 더 과학적으로 탐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과정이 단순한 신경활동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상태가 관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관찰자가 존재하는 순간 입자의 상태가 특정한 형태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의 의식이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을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학습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신념과 감정이 신경망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신경망이 강화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패턴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하면 이에 관련된 신경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실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사고 패턴을 지속하면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뇌는 강한 감정과 반복적인 사고를 현실의 경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성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의식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신경학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데 이는 뇌의 신경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명상이나 시각화 기법과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특정한 사고방식이 실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왔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뇌의 신경망이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되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현실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축적되면서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선택하는지가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를 통해 점점 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시보 효과는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실제로 치료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신체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특정한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뇌는 이에 반응하여 도파민이나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며 실제로 통증을 완화하거나 면역 반응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노세보 효과는 부정적인 기대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약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이러한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신체와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시각화, 명상, 긍정적인 자기 암시 등을 통해 뇌의 신경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생생하게 떠올리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증폭시키는 연습을 지속하면 뇌는 실제 경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에서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특정한 신경회로가 강화되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연결된 뉴런들이 반복적인 사고와 경험을 통해 점점 더 강한 연결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특정한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강화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감정과 사고가 신체적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의 자세나 움직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움츠러든 자세를 지속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움직임과 감정의 관계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부정적인 사고가 강화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 뇌는 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 신경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정보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한 자기개발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경계가 변화하고 이것이 행동과 습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라 사고와 감정,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실제 과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신경망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손상된 뇌 회복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지만 이후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습관까지도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정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해당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가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이에 대한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더욱 쉽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점점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기술을 연습할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반복하면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방식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이를 자주 연습하면 점점 더 쉽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과 시각화 기법도 이러한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과 변형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면 뇌는 실제 경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목표를 향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 전에 시각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실제 경기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이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면
뇌는 이를 실제 경험과 유사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행동 패턴이 변화하고 현실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형성해온 사고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